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중순 폴란드 부하시샤코 국방장관은 자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그램 출범을 발표하면서 폴란드 해군의 새로운 잠수함 구매 계획은 현재 폴란드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현대화 프로그램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폴란드의 잠수함 부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년 전 호벤급 잠수함 2척을 퇴역시킨 후 현재 남아있는 잠수함은 구형 소련제 잠수함인 킬로급 오르젤 한 척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 오래된 터라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 발트해에서 고조되는 수중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잠수함 부대 선원들의 훈련조차 맘 놓고 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이에 3-4척의 신형 첨단 잠수함 도입을 원하는 폴란드는 지난 9일 본격적인 오르카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며 전 세계의 총 1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군비청 대변인 그르제고르츠 폴락 중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였지만 대한민국도 이번 입찰에 참여하였다라고 언급했는데요. 폴란드 군사 전문가 카퍼 바쿨라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11개 업체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상항국, 사브, 나반티아, 나발, 티센크로프, 핑칸티에리, 아이콤, 볼류, 밥코, JFD 등 9개국의 업체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입사 는 지난 오르카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보다 더 대형 잠수함을 원하는 폴란드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폴란드 해군이 요구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의 주요 성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대 전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 속도, 30일간의 운영 자율성, 200m 이상 잠수 능력, 어뢰 시스템, 잠대지, 잠대공 미사일, 원거리 타격 능력, 어뢰 공격에 대한 하드킬 및 소프트킬, 유무인 도킹 시스템, 정해진 일정 내에서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는 납기 능력을 꼽았습니다. 특히 폴란드군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무장 능력에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어 잠수함의 타격 성능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 세계 많은 잠수함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국의 두 업체가 개발하고 건조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KSS-3의 무장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활용민국 한국이 건조한 잠수함답게 엄청난 타격 능력을 지니고 있죠. 특히 도산 안창호급에는 한국 해군 최초로 공기터빈 펌프 압축 수형 어뢰 발사 체계를 탑재하여 빠른 가속과 미사일 운영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소음 발생량은 극히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 체계가 워낙 크다 보니 3,000톤급 미만의 잠수함에는 탑재되지 못하지만 KSS-3는 대폭 커진 크기만큼 신형 ATP형 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랑하는 범상어 중어뢰는 시중에 나와있는 SUT 어뢰들보다 속력이나 사거리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번 KSS-3에 통합되었는데 최근 한국품질기술원이 공개한 영상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고 빠르게 명중하여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특히 범상어의 표적 추적 시스템에는 표적이 만드는 항적을 따라가는 웨이크 호밍 기능이 탑재되어 현존 최강의 대함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러나 이 중에서도 폴란드 해군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의 보유입니다. 한국 잠수함에는 현무3를 수중 발사용으로 개조한 사거리 1500km급 해성3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성3는 순항 미사일에서도 보기 드문 마 2.5의 완벽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데요. 순항미사일답게 바다 위로 솟구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지상에서는 50에서 100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며 마 2.5의 속도로 비행하니 요격하기 매우 까다로우며 또한 관성 함법 장치와 지형 영상 대조항법 체계를 갖춰 오차 범위가 무려 3m 이내일 정도로 엄청난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사거리 1500km는 폴란드 앞 발트해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입니다. 특히나 KSS-3 잠수함에는 6개의 VLS 수직 발사 체계가 장착되어 있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해성3 순항미사일 역시 발사가 가능한데요. 각기 한 발씩 발사하는 타국의 잠수함과 달리 6개를 전부 탑재하여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KSS-3는 지난 2021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성공하여 서방 진영에서 유일하게 재래식 잠수함의 SLBM VLS를 갖춘 잠수함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무장뿐만 아니라 소나체계, 추진체계, 방음체계에서도 한국이 지닌 독보적인 기술력이 대거 투입되었는데요. KSS-3는 모든 소나 체계를 국산화하였는데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아틀라스 소나 대비 표적수가 2배 이상으로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수성 역시 국내에서 개발된 음향 무반향 코팅 체계인 UAT-1K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기존에도 상당히 정숙하다고 알려진 장보고급, 소너리급보다 훨씬 우월한 정수성을 지녔다고 하죠.
여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 AIP를 탑재해 세계 추장 시간 자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KSS-3인데요. 하나오션이 호주 측과 진행한 프리젠테이션에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KSS-3의 수중 작전 거리가 무려 3,000km가 넘는다는 것이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KSS-3에 탑재된 리튬 전지는 기존 납전지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면 물론 충전량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용량도 납전지는 87%, 리튬이온 전지는 95%에 달하는데요. 방전 특성도 우수해 수중 항해 속도가 기존 대비 30%나 향상된 5에서 6노트, 시속 11km로 늘어났고 수중 자망 시간은 1.6배 증가하였으며 20노트의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무려 3배나 향상되었습니다. 괜히 KS-3가 비교 대상이 없는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죠. 현재 폴란드는 최대한 빨리 잠수함 도입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해군 사관학교 루카스 비진스키 교수는 무엇보다 폴란드의 잠수함 부대의 개편이 필수적인데 최근 칼리닝그라드에 위치한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잠수함 중심으로 해군 전력을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는 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군함보다 은밀성의 강점을 지닌 잠수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군사 전문가 블라디미르 카르노초프는 러시아가 효율적인 잠수함 함대를 구축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 및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조선의 핵심인 세브마시 조선소는 잠수함 건조를 위해 최대 용량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수련제 프로젝트 877 잠수함을 프로젝트 677 잠수함급으로 성능 개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발트해의 경우 잠수함 작전 반경이 넓지 않아 핵잠수함보다 더욱 정숙한 재래식 잠수함의 활용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재래식이고 뭐고 제대로 된 잠수함이 단 한 척도 없는 폴란드는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것이죠. 북해 함대의 주둔지인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도 폴란드이기도 하고요. 한편 KSS-3의 유력한 라이벌인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크로펜 잠수함이 최근 연이은 납기 지연 사태로 인해 도입국들에 의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납기 능력이 또 한번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난 1월 인도 매체 더와이어는 오랫동안 지연된 인도 잠수함 증강 프로그램의 불미스러운 역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인도의 5번째 스크로펜급 잠수함은 거래가 체결된 지 거의 18년 만에 취역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5척에 18년이라 18년? 욕 나올 만하죠. 매체에 따르면 척당 평균 건조 기간은 4.3년으로 당초 프랑스 라발그룹이 약속한 연간 한 척 비율은 이미 오래전에 어긋났다고 하였습니다. 무려 계획보다 10년이나 더 걸렸고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비용 역시 거의 2배나 더 들었다고 하는데요. 1500톤급 스크로펜 잠수함은 척당 1조 4,50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3600톤급 KSS-3 도산 안창호함은 척당 가격 8,500억으로 측정되어 있으니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의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조선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조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잠수함 역시 인도네시아 수출권을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4년에 3척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80%에 육박하는 국산화율로 대부분의 장비들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숨겨진 비밀도 있는데요. 바로 전기 추진 선박 육상 시험소 ABTS의 준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수함의 추진 성능을 육상에서 검증하여 건조 이전의 문제점을 도출 분석 연구를 통해 잠수함의 성능 개선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전기 추진 육상 시험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영국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3번째로 개발 및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도 사용되어 총 401개 항목 시험을 수행해 192건의 개선 보완 사항을 도출했고 이를 통해 건조 기간을 무려 368일이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 역시 4,684억 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한편 폴란드 네티즌들은 KSS-3 잠수함이 비교 대상이 없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이라며 꼭 도입되길 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KSS-3만이 AIP와 SLBM, VLS를 모두 갖춘 유일한 클래스로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SSK 클래스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관심사는 한국이 KSS-3가 발트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맞춤화될 수 있다고 폴란드를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모듈 덕분에 우리는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KSS-3에는 AIP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전략적 무기입니다. 핀란드만 근처 어딘가에서 바닥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죠. 폴란드 요구사항은 SLBM이 아닌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에 대한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KSS-3는 사거리 1500km 이상의 어뢰 발사관 또는 VLS를 통해 해성-3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디젤 전기 AIP 잠수함을 배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며 가장 저렴한 한국산 잠수함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납기 지연은 사실 매우 흔한 사례이지만 한국에서는 지연보다 조기 인도가 훨씬 더 많아 놀라움을 주고 있죠. 시간에 맞춰 느긋하게 하느니 빨리 보내고 딴 곳 또 하나 만드는 게 낫다며 자기가 답답해서 빨리 만드는 한국인들, 역시 국가번호 8위의 나라답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그래서 납기는 언제 되나요? 그래도 한 10, 아, 이번 달 10일이요? 9, 8, 7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